네, 안녕하세요. 이감TV입니다. 자, 오답률 베스트 5를 함께 살펴볼 저는 정민아고요. 자, 먼저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제, 바로 38번 문제가 속해 있는 문학지문인데요. 고전시가 지문, 윤선도의 만흥, 이것부터 살펴볼게요. 저도 여러분만큼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먼저 38번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적절하지 않지 하고 넘어갔던 선지 1번이 정답이라서 놀라셨죠? 혹은 1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다른 선지에도 적절한 게 없어서 정말 놀라셨죠? 자, 문학 문제를 풀 때 그 선지의 정확한 독해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일수의 산수간, 즉 자연이죠. 화자가 현재 지내는 곳이고요. 따라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 맞아요. 자, 그리고 육수에는요, 강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자연이죠. 그런데 육수의 자연은 좀 달라요. 육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임금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강산은 화자가 임금에 대한 충이라는 그 유교적 관념을 말하기 위한 자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현재 안빈낙도하면서 막 즐기는 그런 구체적인 공간, 그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공간으로서의 자연과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선지에서 제6수에 대한 부분을 유교적 관념을 드러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연결하여 그 강산이라고 하는 시어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했어요. 그리고 관념적 공간에 있다라고 오독을 하는 학생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선지 2번 볼게요. 삼수는 술잔을 들고 혼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를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제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세국어 문제인데요. 기초적인 문법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시그널을 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선지가 바로 3번인데요. 3번 선지에 있는 이 방점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셨죠? 방점은 높낮이, 즉 성조를 표시하는 거예요. 글자 왼쪽에 점이 없으면 평성, 즉 낮은 소리고요. 점이 하나면 거성, 높은 소리고요. 점이 2개면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예요. 이 받침에 따라서 또 빨리 끝내는 입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강약은 3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수가 국어 1등급이야 라는 문장이 있다면은 철수가 국어 1등급이야 이거랑 철수가 국어 1등급이야 라고 어디를 강약을 딱 주어서 말하느냐, 이 강약의 차이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좀 차이가 나기도 하죠. 이런 게 바로 강약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선지에 있는 것처럼 방점은 바로 높낮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이 5번. 수매에 나와 있는 이 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새로 만든 글자를 쓰다, 즉 새로 만든 글자를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거고요. 자, 1번부터 나머지 선지 볼게요. 말싸미라고 하는 이 부분, 주격조사 이가 쓰여서 이어적기 된 형태, 말싸미. 네, 요거는 어렵지 않으셨죠? 그리고 홀빼, 이것도 아마 헷갈렸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짝대기처럼 생긴 요게 바로 바라고 하는 의존 명사랑 합쳐져서 배로 나타난 거예요. 자, 선지 2번을 보면 하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 많다라는 의미로 지금 현대어풀이 되고 있죠. 많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니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선지고요. 자, 선지 4번을 보면 해여라고 하는 부분, 하여금이라는 뜻인데요. 즉 누구를 시키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편안케 하고자 라고 하는 편안하게 하고자 라는 의미는요. 피동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 쓰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독서로 한번 넘어갈게요. 독서 지문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행정규제 지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답률이 높았던 27번 문제를 또 연결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행정규제를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거나 행정부 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이죠. 바로 행정입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독해를 해야 돼요. 또 행정입법의 유형 3가지, 위임명령, 행정규칙, 또 조례, 이거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독해를 해야 되는 지문이었는데요. 자, 먼저 위임명령은 행정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이에요. 그리고 제정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임 명령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위임 명령이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이 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위임 명령은 그 위임 명령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 있겠죠? 그 법률로부터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27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묻는 문제였는데요.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이 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확대 혹은 축소해서 제정된 것은 그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이 1번이었고요. 2번 선지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혹시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서 틀린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괄적 위임이라고 하는 개념어를 정확하게 독해했어야 돼요. 자, 포괄적 위임이라는 것은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3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행정 규제 지문이랑 27번 문제까지 봤어요. 그러면 오답률이 독서 지문 문제 중에서 가장 높았던 바로 29번 문제, 이걸 볼 텐데요. 아마 보기의 독해보다 선지의 독해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4번 선지를 읽으면서 광고물의 의미가 어딨지? 광고물이 어떤 의미? 이런 식으로 그 광고물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헤맨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선지의 출제 의도는 바로 지문의 2문단과 4문단에 있었어요. 2문단 끝부분, 위임 명령은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안 된다. 4문단의 끝부분, 조례는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억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임 명령 나, 그리고 조례인 다, 여기서 사용한 광고물이라고 하는 억구의 의미는 그것들이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에서 사용한 억구의 의미와 일치해야겠죠. 이에 따라 나에 있는 광고물이라고 하는 억구와 다에 있는 광고물이라고 하는 억구의 의미는 당연히 일치하는 거예요. 자,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 2번인데요. 제5조 그리고 제16조 이 부분을 놓치셨다면은 헷갈렸을 만한 그런 선지였어요. 위임명령 나의 제5조는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 가의 제3조에 따른 행정규제라고 했죠. 따라서 나의 제5조는 가의 제3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다고 해야 적절해요. 자, 다음은 과학 지문인데요. 병원체 지문 관련된 37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선지 배열을 조금 달리했다면 충분히 독서 오답률 1위도 가능했을 만한 문제라고 보셔도 좋아요. 보기를 보면 알코올 화합물인 A는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또 단백질을 변성시키기도 하고 병원성 세균에서 세포벽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또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었죠.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보기에서 결과 1 그리고 결과 3 이걸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보기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결과 1에서 얻은 B는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켰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아지겠죠. 반면에 그걸 약화시켰으니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아질 거예요. 바로 결과 3으로 한번 가서 이해해 볼까요? 결과 3에서 얻은 D는요, 결과 1에서 얻은 B에다가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켰으니 B의 특성에다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커지겠죠. 자, 이 정보가 추가된 걸로 우리가 결과 3을 독해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결과 2, 이걸 볼게요. 결과 2에서 얻은 C는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겠죠. 37번의 정답선지 3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C는요, 그쵸, A에서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따라서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킨 B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더 높겠죠. 자,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C와 B가 같다라고 한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선지, 바로 4번인데요. D와 A를 비교하는 이 4번 선지의 의도는 결국 A와 B, 그리고 B와 D, 이 연결고리를 잘 파악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D는 B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거기에다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크다는 것만 추가되었잖아요. 그래서 보기 내용을 정리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요. 결과 3을 통해 얻은 D가 결과 1을 통해 얻은 B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추론하는 게 아주 중요했네요. 네, 그래서 4번 선지의 설명처럼 D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더 크겠죠. 그리고요, 인체에 대한 안정성 역시 B가 갖고 있는 것처럼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독서 오답률 베스트 5 문제까지 같이 봤고요. 이번 구평 시험을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도요, 이감TV와 함께 해주시고요. 국어는 이감 아시죠? 남은 시간들 마무리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